봅시다. 자, stdin이라고 해서 스캐너 객체를 받아들이고 나서 정수 입력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수를 입력을 받겠지. 입력받은 정수를 어디에다가? n에다가 저장을 해줍니다. 다시. 그리고 나서 자, n이 0보다 크냐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0보다 크면 이건 뭐야? 양수입니다. 출력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프로그램 종료합니다. 이거는 뭐야? 얘가 출력되고 얘가 그냥 바로 출력되죠. 근데 만약에 음수를 입력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요 메시지가 안 나오고 바로 뭐가 나와요? 프로그램 종료합니다. 즉, 이 문장은, 이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라는 문장은 참이든 거짓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출력되는 거죠. 요걸 이해해야 돼요. 이 안에서만 판단을 해서 얘를 실행할지 말지만 결정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계량을 했어. 계량을 해서 두 번째는 이제 뭘 해줬냐면 양수 아니면 0이나 음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else문을 주고, 자, 0보다 크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야. 0이거나 음수이거나. 그래서 else문으로 자, 입력한 값은 0 또는 음수입니다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준 겁니다. 첫 번째 만든 걸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한 단계 더 계량을 시킨 거죠. 버전업을 시킨 거예요. 자, 다시 세 번째 계량을 합니다. 이번에는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와 0일 때를 나누어 보자. 그래서 만약에 n값이 0보다 크면 양수야. 자, 조건이 하나 더 생겼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입력한 값이 0보다 작으면 그때는 음수야. 자, 0보다 크지도 않고 0보다 작지도 않아요. 그 얘기는 0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면 무엇으로 해라? 그냥 0이다. 자, 이게 세 번째 버전업이에요. 자, 두 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아요. 자, 정수 A와 그 다음 정수 B를 각각 A와 B에다가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if A와 B가 같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두 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으면 두 값은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값은 다릅니다. 근데 밑에 보자. 밑에 보면 만약에 A와 B가 자, not equal이니까 같지 않냐라고 물어보죠. 얘는 같냐라고 물어봤어. 이건 같지 않냐라고 물어봤어. 같지 않으면 다릅니다. 같지 않지 않으면 이게 뭐야?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같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if문과 이 아래쪽에 있는 if문은 결과적으로는 어떻다? 똑같다. 똑같다죠? 하지만 코드를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즉 뭐야? 사람마다 구현하는 방식은 다르다란 얘기예요.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한 경우의 수, 방법의 수, 이러한 것들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이 있다. 요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을, 조건을 다르게 한 거죠. 그래도 충분히 결과가 나오더라. 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0인 경우, 그래서 A가 0이 아니니? 라고 물어봐. A가 0이 아니니? 그래서 A가 0이 아니라면 A는 0이 아닙니다. A가 0이라면 A는 0입니다. 마찬가지로 B가 0인지 아닌지도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if와 else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비교 방법들이 한 가지 방법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인데, 자, 동일하게 n이 0보다 크면 그제서야 뭐 하는 거야? 그제서야 그 n을 가지고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얘는 아예 음수다 0을 어떻게 하겠다? 입력받지 않겠다죠? 오로지 양수값만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음수가 나오는 순간 어떻게 해버려? 양수가 아니야 그러고 그냥 바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형태 자체가. 그러니까 양수가 들어올 때만 해당 양수를 2로 나누어서 나머지 검사를 한 다음에 나머지가 0이면 짝수, 그렇지 않으면 홀수. 그래서 이전 예제에서 조금 더 내용을 확장을 시킨 겁니다. 바깥쪽에다가 if문을 둬서. 자, 그 외에는 동일하다. 자, 다음 예제를 보게 되면, 자, 만약에 n이 0과 같다면 그러면 바로 자 0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 끝내요. 근데 0이 아니야. 0이 아니고, 자 다시 만약에 n이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고 n이 9보다 작거나 같으면, 즉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마이너스 9, 8, 7, 6 쭉쭉쭉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1, 2, 3, 4 쭉쭉쭉 해가지고 9까지. 즉 이거는 뭘 따지는 거냐? 정수 중에서 한 자리 정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한 정수는 한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자리 이상입니다. 세 자리 입력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if와 else if 문으로 자 0인지 아니면 한 자리의 정수인지 아니면 두 자리 이상의 정수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 자, 입력을 받는데 내가 어떤 숫자를 입력을 할 거예요. 그 입력받은 숫자를 m에다가 저장을 해주고, 만약에 해당 숫자가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으면, 즉 이건 무슨 얘기야? 3이랑 4랑 5 요걸 얘기하는 거죠. 3, 4, 5가 입력이 되면 봄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고 끝내요. 그렇지 않고 만약 자 6 이상 8 이하이면, 즉 6, 7, 8이 입력이 됐어. 그러면 여름입니다. 그렇지 않고 9 이상 11 이하 9, 10, 11을 입력을 하면 어떻게 해라? 가을입니다. 자, 마지막 겨울을 여기 잘 봐야 돼요. else if에 12와 같거나 1과 같거나 2와 같으면, 12, 1, 2를 한 번에 묶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숫자 값으로.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주는 거야. 12이거나 1이거나 2. 이 셋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겨울입니다. 이 범위를 넘어가요. 뭐 0이 입력된다든가 여기에 없는 숫자를 입력하면 어떻게 나온다? 잘못 입력했습니다. 월이 아니죠. 그죠? 13 입력하면 당연히 없지. 없으면 잘못 입력. 0 입력해도 없으니까 잘못 입력. 하나하나씩 판단해 나가면서 해당 월이 나오면 계절을 출력을 해주는 그러한 예제가 됩니다. 자, 두 숫자를 입력을 받겠습니다. 두 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은 다음에 각각 A와 B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변수를 만들었죠. max와 min이라는 변수를 생성을 하고 선언을 하고, 자 만약에 A가 B보다 크냐라고 물어봐요. 즉 뭐냐면 처음에 입력받은 게 A고 나중에 입력받은 게 B가 되죠. 그래서 처음에 입력받은 값이 두 번째 입력받은 값보다 크다면 그 A를 max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B를 max에 저장을 해라. 즉 무슨 얘기야? 이거 두 개는 두 값을 비교를 해서 큰 값을 max에 저장을 하고 작은 값을 min에다가 저장한다는 얘기예요. 두 값을 비교해서 자 A가 더 크면 A를 max에, B를 min에.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B가 더 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B를 max에, 그 다음에 A를 min에. 이렇게 두 개를 입력을 해준 다음에 큰 값은 뭐로? max, 작은 값은 min. 즉 두 수를 입력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큰 값과 작은 값을 따지는, 대소를 비교해주는 그러한 로직이 됩니다. 만약에 같은 값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같은 값을 집어넣으면 여기에는 지금 같다에 대한 개념이 없죠. 그죠? A가 더 크지 않으면 무조건 어떻게 돼? 두 번째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뭘 해줘야 돼? 여기 추가해줘야 되는 게 0이 입력됐을 경우까지 생각을 해줘야겠죠. 나중에. 그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두 개의 변수를 입력을 받은 다음에 먼저 해당 A와 B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 요게 알고리즘 봐야 돼요. 자, 요게 뭐냐면 소팅 알고리즘의 가장 기본 형태야. 즉 정렬 기법인데 일단 두 개의 숫자를 비교합니다. 이건 이제 대소 비교하고 똑같아요. A하고 B하고 비교를 해서 A가 더 크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A라는 놈을 방금 지금 어떻게 했어? 템프라는 또 다른 변수를 하나 만들어놨죠. 지금 여기에 있는 변수와 여기에 있는 템프 변수와 위에 있는 AB라는 변수는 종류가 좀 달라요. 같은 변수이지만 자, 얘네들과 얘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얘는 여기서 생성이 되었다가 if가 끝나면서 얘는 소멸이 돼요. 생명 주기가 이 int a하고 b는 프로그램이 전체 끝나면 그제서야 끝나게 된단 말이야. 근데 if 안에 지금 변수를 생성해서 만들어낸 템프라고 하는 변수는 이 중괄호 닫히자마자 즉 만들어지고 나서 이 if의 역할을 다 하고 나면 그제서 메모리에서 얘는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지역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 지역 변수. 해당 로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생성이 되며 그곳을 벗어나게 되면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바로 메모리에서 해제를 해버린다. 그럼 어떤 장점이 있느냐? 사용할 때만 그냥 쓰기 때문에 메모리에 뭐가? 용량이 적게 차지한다. 그러니까 자원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이때만 쓸 거니까. 그러면 A의 값을 먼저 어디에다가 템프에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B의 값을 A에다가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템프의 값을 B에다 집어넣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두 값을 교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돼요. 두 값의 교환 기법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두 개의 컵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컵이 있어. 자, 이 컵에는 물이 들어있어. 그 다음에 이 컵에는 사이다가 들어가 있어요. 자, 두 개의 내용물을 바꾸고 싶어. 컵을 바꾸고 싶은 거야. 컵을. 보통은 그냥 여기에 물 들어있고 여기다 사이다 들어가 있으면 그냥 먹잖아요. 그죠? 근데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꼭 지컵에다 먹어야 돼요. 바꿔줘야 돼. 그런 경우가 생겨. 그럴 때 얘네 둘을 그냥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단 얘기야. 바꾸려면 굳이 뭐가 필요해? 또 다른 하나의 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얘를 뭐라고 하자? 템프라고 하자. 임시로 사용할 컵이에요. 자, 물을 A라고 하고 사이다를 B라고 합니다. 먼저 이 물을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부어요. 그럼 여기에 물이 들어온 거지? A가. 그럼 여기에 비었죠 이제? 여기 비었죠? 비었으니까 B에 있는 컵의 내용을 A에다가 부어요. 그러면 얘는 물이 아니라 이제 뭘로 바뀌어? 사이다로 바뀐 거야. 자, 여기에는 사이다가 없어졌죠? 다시 여기에다 뭘 채워놔야 돼? 물 채워놔야 되죠? 템프에 있는 놈을 여기에다가 채워넣어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다 썼으니까 이제 필요 없어. 너 설거지통에 집어넣어요. 이렇게 해서 컵과 내용물을 바꿔치기 한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 그래서 두 값을 교환할 때 임시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대입하고 로테이션으로 대입을 해서 두 값을 교환을 하는데 이렇게 가장 많이 쓰는 기법 자체를 우리는 정렬에서 많이 봐요. 정렬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정렬 기법에서 교환 기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 만약에 세 값을 교환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변수가 몇 개 필요할까? 세 값을 교환하려면 4개 필요한 거예요. 하나가 더 필요해. 항상 임시로 담을 거.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간혹가다
자, 용량이 큰 것들은요 임시 저장 공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포토샵 같은 거 다룰 때 포토샵에서도 임시로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고, 또 동영상을 이제 녹화해야 돼. 그럴 때도 임시로 저장할 어딘가가 필요해요. 또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만지거나 또는 워드 프로세스를 하거나 항상 어딘가에 저장이 된단 말이야. 그 저장 공간이 바로 이제 템프라는 저장 공간, 폴더를 쓰거나 또는 임시 파일을 쓰게 돼요. 별도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떠한 특정한 공간에서만 사용하는 변수를 뭐라고 하자? 지역 변수라고 하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계속 메모리에 담고 있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반대로 얘는 전역 변수, 얘랑 얘가 거기에 해당이 돼요. 메인 메소드가 끝나야지 얘들은 없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전역 변수를 또 다른 말로는 글로벌 베리어블, 글로벌 변수, 지역 변수를 로컬 베리어블, 로컬 변수라고도 얘기해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자, 하나의 변수 종류를 더 봤습니다. 또한 두 개의 값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임시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템포라는 변수를 여기에서 만들어 주었고, 자, 이 템포는 어디서? 여기에서 생성이 된 거죠. 생성이 되었다가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if가 끝남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얘는 소멸이 되게 되어 있어요. 라이프 사이클이 이렇게 돼. 생명주기가 짧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요. 자, 그 전에 이제 출력문 하나를 보내주는데, 자, 가위바위보야. 가위바위보 하는 거. 그 옛날 어릴 때 문방구 앞에 짱캠보 기계 있었죠? 그 기계 알고리즘이에요. 자, 가위는 0, 바위는 1, 보는 2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판단을 시킵니다. 자, 입력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무엇으로? 핸드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어요. 집어넣은 다음에, 자, if문으로 작성을 해보면, 자, 핸드가 0이면 가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핸드가 1과 같으면 바위가 되는 것이고, 핸드가 2가 되면 보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오락실 기계는 3개의 버튼만 있지 딴 거 못 누르죠. 그죠? 근데 이제 컴퓨터로 입력을 할 때는 이거 외에 다른 거 누르면 잘못 입력했다라는 메시지까지 줄 거야.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먹는다는 얘기죠. 자, 요게 if문이에요. 먼저 if문으로 작성한 내용을 스위치문으로 변환을 해보는 겁니다. 자, 다중 if문으로 스위치문을 이제 바꿔본 겁니다. 자, 동일하게 핸드라는 걸 받는 거죠. 자, 여기에 들어오는 값은 0 아니면 1 아니면 2죠. 자, 스위치 핸드, 그리고 나서 케이스 0인 경우에는 가위, 그리고 브레이크. 케이스 1인 경우에는 바위, 그리고 브레이크. 케이스 2인 경우에는 보, 브레이크. 자, 위에 있는 3개가 아니라면 이제 디폴트를 써줘야 되죠. 위에 있는 내용이 아니면, 자, 기본적으로 뭘 해라? 잘못 입력했다. 아니면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바꿔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입력을 받은 다음에 해당 정수에 대해서 n이라는 걸로 받아요. 그리고 나서, 자, 스위치로 판단을 하는데, 자, 입력받은 이 n 값을 가지고 케이스가 0인 경우, 그 다음 2인 경우, 5인 경우, 6, 7, 그리고 디폴트로 구성을 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물론 위에 로직은 별도로 없죠. 그냥 단순하게 정수만 입력을 받아서 0이면 A랑 B를 출력을 하고 끝내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 2면 C를 출력을 해줍니다. 5이면 D를 출력을 해줘요. 그리고 6이 입력이 되거나
7이 입력이 되면 2가 출력이 되고 위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F가 출력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건 그냥 맨 마지막에 보면은 system.out.println 해가지고 한 줄 띄워주는 거죠. 브레이크 걸린 다음에,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이 바로 해당 케이스의 경우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브레이크가 지금 없는 경우가 한 군데 있어요, 그죠? 어디? C인 경우. 자, 2인 경우하고 5인 경우 보면은 2일 때 C하고 D가 나오게 돼 있어. 5일 때는 그냥 D만 나오는 거예요. 5일 때는. 그쵸? 그냥 D만 나오고 끝나요. 6, 7일 때 2고 요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브레이크를 넣어줌으로 해서 해당 값이 나오게끔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 자, 스위치문 한번 작성을 해서 입력을 해 보시고요. 해당하지 않는 값이 들어갔을 땐 또 어떻게 나오는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